안녕하십니까. 그림 그린 조폭 박훈입니다. 오늘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. 또 이런 직종이 빵에 가면 좀 유리하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. 진짜 인간은 참 평등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. 뭐 평등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요. 그런데 하물며 죄를 져도 그 급이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죠. 요번에 그 이식 큰형님 나오셨잖아요. 그리고 뭐 옛날에 보면 전식 형님이랑 그리고 노씨 형님들 다 여기 계셨잖아요. 큰형님들 그 안에서. 근데 한 나라에 그 두목급들이 들어가 계시면은 물론 뭐 특별대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?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그 안에서도 그분들은 특별대우를 받아요. 어떤 거냐면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. 우리가 중학교를 따집시다. 중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렇게 따집시다. 그럼 보통 뭐 1층은 뭐 1학년, 2층은 2학년, 3층은 3학년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방으로 볼게요. 1층엔 한 방에 10명씩 있어요. 근데 좁아 뒤질라 그래. 10명씩 있으면서 2층도 뭐 10명씩 있어서 좁아 뒤질라 그래요. 근데 3층도 당연히 이렇게 10명씩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두목것들 들어오면요, 그 세 분들은 한 층을 혼자 썼어. 한쪽 혼자서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그 혼자 그 큰 그 층을 혼자 쓴다고요. 다른 수용자들은 뭐 이미 여름에 뭐 더워 죽더 말든 뭐 그분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배려라고 해서 교도소 자체에서 배려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겠죠. 요번에도 뭐 이씨 형님 뭐 그렇게 있다가 나오지 않았겠어요?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다가 나온 걸 알고 있어요. 한층 혼자서.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인간은 어떻게 하면 또 평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은 아주 다르죠. 그냥 잡범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꾸역꾸역 끼어가지고 그냥 님이 뒤지든 말든.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죄를 져도 대우를 받고 있어요. 대우를. 참 그래서요,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죄를 지면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교도소 그런 데서도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평등 해도 평등이 안 되는 데가 그곳이에요. 그곳. 자, 그러면 제가 어떤 직종들이, 그래도 또 직종들이 그곳에 가면은 일반 잡범들보다 더 난가를 제기해 드릴게요. 일단 의사님들 있죠. 의사가 사고 쳐가지고 뭐 완전히 사고를 쳤어요. 빵을 갔어요. 근데 그분들은 일단은 그 안에도 병사라는 게 있어요. 수용자들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의무과라고 있다고요. 의무과.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다가 밖에서 의사 그런 거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병사로 빠져요. 다. 웬만하면. 근데 무조건 자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닌데, 가고 싶어서 가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교도관님들이 그쪽으로 빼죠. 다 이렇게 웬만하면.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. 그리고 뭐 군대도 그렇고 뭐 빵도 그렇고 의사가 많이 딸리죠. 많이 딸려서 하여튼 그런 분들 오면은 그쪽으로 빠질 감이 많아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교도관님들 이제 어떤 업무를 좀 보조하면서 이렇게 있죠. 근데 그게 의무과에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. 그러니까 자기 직종을 계속 살리면서 계속 있을 수 있죠. 근데 거기서 뭐 다 가는 건 아닌데 거의 확률적으로 밖에서 의사였다 그러면 그쪽으로 거의 빠져요. 제가 이때까지 빵 살면서 이렇게 본 결과 밖에서 좀 그런 의사 뭐 이런 쪽으로 일했던 분들은 다 그쪽으로 빠더라고요. 근데 한마디로 편하다는 얘기예요. 그쪽으로 가면은. 뭐 가출력도 뭐 당연히 있고요. 간영부, 그러니까 관에서 교도소 자체에서 뽑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간영부라고 그러는데, 간영부들은 가출력도 줘요. 가출력도. 하여튼 뭐 밖에서 의사 직종을 가졌던 사람은 빵에 들어와서도 나름대로 좀 낫다. 다른 사람들보다. 그리고 또
목수, 밖에서 목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죠. 목수 생활을 했던 분들도 빵에 들어오면은 거의 영선으로 빠져요.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. 뭐 자기가 가고 싶다 가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밖에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직업란을 적어요. 직업란을 밖에서 뭐 했는지. 그 직업란을 적을 때 이제 목수였다. 근데 뭐 목수도 뭐 내장 목수 있고 외장 목수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한마디로 무슨 가구 같은 거 만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. 잘 만들 이런 사람들은 영선이라고 있어요. 영선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요.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잘 가고 영선하면 일단 다 돌아다니니까 교도소 안에 그 안에 교도소를 다 돌아다니니까 막 한마디 교도소에서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. 뭐 고치고 뭐 하는 거.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죠.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수용자들 다 먹을 수 있고. 그러니까 뭐 목수도 괜찮아요. 밖에서 목수 일을 했던 사람들. 근데 뭐 잠깐 했던 사람들은 뭐 명함 못 내밀고요. 하여튼 이제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쪽 영선으로 빠지면 괜찮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밖에서 목수 일을 했던 분들도 교도소에 조금 이렇게 다른 수용자보다 좀 나아요. 영선으로 빠지니까. 그래서 꼭 목수 했던 사람들만 영선으로 빠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뭐 작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뭐 그런 작업이 이런 일을 안 해서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밖에서 목수 하면은 갈 가방이 많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또 밖에서 서해 좀 했던 분들도 빵에 들어오면 좀 유리하다 볼 수 있어요. 교도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해반이 있어요. 서해반. 근데 거기서 서해모님이 그냥 조금 쓴 거 갖고는 명함 못 내밀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좀 굵직하게 그런 사람들은 빵에 들어오면 서해 쪽으로 그쪽으로 그 일을 할 가망이 많아요. 교도소마다 1년에 뭐 한두 번씩 전국에 뭐 이렇게 그런 대회를 해요. 그런 수용자들을 또 뽑아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. 그리고 밖에서 서해를 좀 했던 분들도 유리하다, 좀 좋다. 왜냐면 이제 서해반이 교도소마다 조금 다른데 서해반이 있는 교도소는 거기서 이제 한종일 글로 나올 때까지 서해만 쓰죠. 그러니까 뭐 님이 어떻게 들어오면 님이 재짓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직종 살려서 계속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밖에서 음악했던 분들, 음악했던 분들도 또 이제 교도소마다 조금씩 달라요. 근데 악대반이라는 게 있어요. 악대반. 이제 그쪽으로 빠져. 밖에서 이제 직종이 뭐 음악을 했다. 그러면은 그쪽으로 빠질 가망이 많아요. 그리고 종교단체가 다 있잖아요. 천주교, 기독교, 불교 이렇게 종교가 있어요. 다 있어가지고 그쪽 보면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해요. 밖에서 음악을 다뤘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도 음악을 다룰 수 있게 그런 거를 그런 기구들을 좀 줘요. 그래서 방에서도 뭐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교도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도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좀 교도소더라도 나름대로 일반 사람보다 좀 낫다. 그리고 뭐 이제 악대반이 있는 데면은 뭐 더 없는 악대반이 있는 교도소를 갔다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지금도 있다 그러면 악대반 같은 데 있으면은 뭐 굉장히 뭐 좋죠. 뭐 자기 전공 살려서 계속 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요리사, 밖에서 또 요리를 좀 했던 분들도 굉장히 또 유리해요. 이렇게 들어오면. 왜냐면 요리했던 분들은 일단 치장으로 빠집니다. 치장. 수용자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치장이 가출력이 제일 많아요. 왜냐면 고생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가출력을 제일 많이 먹어요. 거기 가면은. 내가 옛날에 안양에 있을 때 3년인가 받고 온 동생인데 걔가 초범일 거예요. 근데 제 기억으로 8개월인가 먹어버렸어요. 3년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인가 될 거예요. 거의 내가 그때가 10몇 년 더 됐겠구나. 28살인가 됐을 때 그때 안양에 있을 때 그 친구가 3년인가 받았는데 치장으로 처음 나가가지고 초범이었어요. 그래서 한 8개월 정도,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먹었어요. 가출력을. 그러니까 치장이 가출력이 제일 좀 세요. 왜냐면 고생을 제일 많이 하려면 치장이 새우부터 일어나가지고 수용자들 밥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밥해줘야 되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치장에 취업하는 친구들을 가출력이 좀 세요. 그리고 뭐 일단은 그 안에서 사람이 먹는 재미도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?
그럼 뭐 나름대로 거기 있으면 또 많은 거 먹죠. 일반 수용자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도 거기서 뭐 해서 먹을 수도 있고, 원래 다 해서 먹으면 불법인데,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무기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 거,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어떤 뭐 시장에 가면 가치록도 많이 먹고 해서 밖에서 요리 그런 거를 좀 했던 분들은 좀 좋다. 근데 뭐 시장을 뭐 간다고 해서 뭐 꼭 요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. 뭐 아무 사람도 가요. 근데 거기는 이제 칼을 다루기 때문에 좀 흉악범들은 가기가 좀 조금 힘들죠. 그러니까 초범이나 좀 이렇게 단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요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발 밖에서 미용했던 분들이 있죠. 미용도 거기도 이제 밖에서 미용을 했다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제리로 빠질 경우가 많아요. 제리가 이제 머리 자르는데요. 왜 수용자들도 머리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제리도 시간이 잘 가요. 왜냐면 계속 돌아다니니까, 교도소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수용자들 머리 잘라줘야 원래는 수용자들이 그 이발소 그쪽으로 찾아와요. 뭐 인출해 가지고 교도관님들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,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이 움직여요. 이제 어느 이제 오늘은 매칭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. 가서 머리 잘라주면서 거기서 이제 볼 사람도 보고, 이제 좀 노가리도 까고 범치기도 하고, 이제 한마디로 범치기라는 것이 이제 머리 잘라주니까 뒤로 이제 뭐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시기도 이렇게 몰래 주고 그래요. 원래 뒷거리가 있다는 거죠. 머리 좀 잘 잘라려고. 제일 많은 게 이제 우황청심원이 있어요. 우황청심원 요만한 거 까겠는 거 그거 이제 몰래 주죠. 머리 좀 잘 잘라려고. 거기 안에서도 님이 머선도 존나게 부립니다. 하여튼 그래요. 근데 이제 걸리면은 이제 지적 깨지죠. 하여튼 근데 진영 안 깨지게 뭐 요런 거 잘 하고, 하여튼 밖에서 미용했던 분들도 깍새죠. 깍새 분들도 시간 잘 가요. 그리고 또 이제 의상 디자인 같은 거 밖에서 의상 쪽으로 이제 옷 팔고 뭐 그런 사람들 말고요. 재봉 만질 줄 아는 사람들도 또 이제 거기 보면 양재라고 있어요. 양재는 이제 수용자들 옷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수용자들. 이제 교도소마다 양재가 이제 있어요. 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, 밖에서 이제 재봉틀을 잘 다뤘다 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갈 가망이 또 많죠. 그쪽에서. 그럼 이제 근데 수용자 옷이 뭐 거기서 거긴데, 그래도 양재에 가면 또 그것도 간영부라고 그것도 가초록도 많이 먹어요. 그리고 또 범치기 합니다. 범치기. 진역에 안에서 그 수용자들 옷 있죠. 그 파란 옷 있죠. 파란 옷. 그게 보통 10만원이에요. 10만원 뒷거래에서. 그러니까 뭐 오징어 같은 거, 오징어 막 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오징어가 얼마인지 모르겠네.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10,000원이 나면 10개씩 보낸다는 얘기예요. 뭐 5,000원이면 오징어 5,000원이면 막 20개 보내고 가지고 보통 10만원 정도의 거래를 해요. 뭐 5만원도 거래하고. 그러니까 양재에 있으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럼 이제 들어와요. 범치기라고 하죠. 범치기. 싹 이제 야 오징어 좀 보낼 때가 옷 좀 만들어. 그러니까 오징어 하여튼 뭐 먹시기로 범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. 그러다가 지역도 많이 깨져요. 걸려가지고. 겨울에는 이제 덧바. 좀 옷을 거기 옷이 춥잖아요. 추워서 옷을 이제 두껍게 만든단 말이에요. 두껍게 만들어서 몰래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팔아먹죠. 옷을 팔아먹는데, 하여튼 양재도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여튼 재봉을 이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하여튼 그 안에서도 좀 유리해요. 또 그리고 이제 원해라고 있습니다. 꽃. 거기도 원해도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랑 간다고 그랬어요. 왜냐면 거기 원해 가면은 한종일 그냥 꽃만 갖고 오는 거예요. 꽃이요. 얼마나 좋겠어요. 거기 상박한 데 돌아가지고 이미 이쁜 꽃만 보고 있으니까, 꽃만 다루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원해를 이제 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그랬어요.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많이 가고,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밖에서 그런 쪽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요. 뭐 근다고 해서 뭐 다 가는 거, 뭐 아무나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가긴 가죠. 근데 하여튼 원해도 나름대로 밖에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했다. 내가 조경이나 뭐 이런 거를 오래 했다. 밖에서 뭐 꽃가게를 오래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가망이 좀 있어요. 근데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. 항상.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을 더 수용자들은 선호해요. 왜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? 님이 방만 찾아갈 거 아니에요. 뚱뚱한 사람. 수용자가 스님이 들어왔는데 존나 뚱뚱해. 그러면 다 싫어해요.
많은 사람들 선호하지. 마르고 조그만 사람들. 왜? 그만큼 부피가 방을 차지하는 게 좁잖아요. 그래가지고 뚱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운동은 족구. 족구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영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왜냐면 족구로 내기를 많이 해요. 뭐 이제 무슨 이제 먹시기 내기나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족구대회. 그 체육대회도 족구대회가 있어요. 족구를 잘하면은 뭐 족구 잘하면서 뭐 교도소 쪽에서 대우받는 건 없고요. 수영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죠. 족구 잘하면은. 응? 참고로 교도소에서는 축구를 못하게 합니다. 축구, 야구 뭐 이런 걸 못하게 해요. 왜냐면 과격한 운동은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축구하면 다리 뭉디가 잘 부러져요. 뼈들이 약해서. 그래서 축구는 못하게 해요.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발야구, 그리고 이제 뭐 찜뽕, 아시죠? 찜뽕. 그리고 뭐 땅탁구나 농구, 이런 것도, 농구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. 가끔 가다가 좀 가혹해가지고 농구로부터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농구도 못하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.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농구죠. 농구, 그리고 이제 족구를 제일 많이 해요. 수영자들이 족구를. 그 족구를 잘하면 수영자한테 대우를 받죠.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춘천에 있을 때 전 축구를 했어요. 춘천에 있을 때 축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. 가끔은 한 번씩은 그냥 이제 담당님 무인 안에 한 번씩 차버리죠. 그냥 우리끼리. 근데 이제 제가 독고사동에 있을 때 축구를 쳤는데, 예, 4명씩 편먹고요. 근데 거기서는 조그만 담장 안에서 축구 치니까 축구공은 바람을 뺍니다. 바람을 빼고 차요. 왜냐면 바람이 있으면 뽕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. 저 바람을 반 정도 빼. 근데 그렇게 해서 축구를 차는데도 무지 재밌어요. 그건 차본 사람만들이 알아. 하여튼 안에서 족구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영자한테 인기가 있다. 그것도 이제 뭐냐면 바둑 잘 두는 사람도 수영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요. 바둑을 예를 들어서 뭐 어서부지게 두는 것 같고 이미 뭐 말 못하는 거고요. 근데 바둑을 아주 잘 둔단 말이에요. 뭐 밖에서 기사라고 그러나요? 바둑은 잘 모르니까 기사 뭐 이렇게 발 잘 두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안에서도 조금 수용자들이 좀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요. 왜? 바둑을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콜랑이요. 그래서 바둑도 조금 좀 할 줄 알면은, 좀 잘할 줄 알면은 괜찮다 이거죠. 그리고 또한 바둑뿐만 아니라 영어 강사님들도 들어오면은 수용자들한테 좀 괜찮아요. 밖에서 내가 이제 뭐 한마디로 영어 강사를 했다. 밖에서 영어를 좀 잘 가르친다 그러면 수용자들이 좀 깬 수용자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. 근데 많이 가장 배우는 게 영어예요. 영어 안에서. 저는 안에서 중국어를 좀 배웠는데, 그래서 뭐 369라는 301이라는 책 있어요. 3019인가? 그 같은 있어요. 그 책으로 이제는 공부했는데, 저는 중국어 했어요. 근데 보러 수용자들이 영어를 많이 해요. 영어를. 그래서 영어 강사님들 들어오면 수용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요. 수용자들한테.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?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좀 대우를 받습니다. 이제 그림 잘 그린 것 갖고 이제 범칙이라죠. 거기서 이제 카드 같은 거, 하토 카드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. 그걸 만들어서 팔아먹어요.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뭐 뒤에 범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다 그거 걸리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교도소마다도 또 미술반이, 회화반이 있어요.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, 운 좋게 뭐 회화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그저 그림만 계속 그려 나올 수 있죠. 근데 이런 님이 저는 조직이라고 그것도 안 해주더라고요. 참고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. 그림을 그린다고 살고 싶어서. 야, 교도소에서 연필 좀 허가될 때 연필은 안 된대요. 그러더니 하여튼 무조건 안 된대요.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이쪽 교도소는 연필은 안 되지만은 이쪽에서는 색연필은 또 해주더라고요. 그 저쪽 교도소는 또 색연필은 안 되고 연필은 해주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에서 그런 회화반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줬다라면 저는 아마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. 근데 이런 님이 조직이라고 안 된대요. 조직. 그게 무슨 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?
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조직이라 안 되는데, 그러니까 조직은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돼서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옛날에 강릉에 있을 때는 그 형님이 조직이었는데, 근데 그분이 조직이면서 문제수였을 거예요. 일급수였어요. 일급수가 뭐냐면 이제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일급수라고 그래요. 근데 그분은 거기서 그림 그리시더라고요. 유화로. 저도 이제 좀 하고 싶었는데, 뭐 그때는 뭐 나갈 때도 다 됐고 그래서 뭐 못하고 나왔죠. 근데 하여튼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운이 좋으면은 교도소랑 이렇게 맞으면은 또 그쪽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또 있냐, 기자분들, 밖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있죠. 그분들도 교도소 들어오면은 일단은 밖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기 이제 빵에 들어오잖아요. 그럼 일단 교도소가 긴장을 해요. 뭐 직업란에 기자라 무슨 기자다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하죠. 왜? 아니 이미 씨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쓸 줄 알아? 가지고 일단은 예민하게 움직여요. 제가 옛날에 춘천에 있을 때 제가 아시는 분이 기자분인데 들어오신 거예요. 뭐 교도소 님이 나름대로 긴장 이빠이 했죠. 뭐 왜? 그분이 부터 어떤 거를 이제 그 교도소에서 한번 좀 부당한 걸 써서 낸다고 한번 편지를 낸 적이 있었어요. 당연히 편지 안 나갔죠. 근데 왜 그러냐고 존나게 달래더라고요. 존나게. 응?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마된 적이 있었어요. 그냥. 응? 근데 하여튼 그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기자님이 들어오면은 좀 교도소에서는 일단은 좀 예민해져요. 그리고 예민해진다는 얘기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지는 못해요. 왜? 교도소처럼 뭐 이미 털어서 뭔지 아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? 다 보이는 게 다 불법인데. 하여튼 그래서 기자분들도 들어오면은 일단은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. 아니 뭐 제가 말했잖아요. 아까 그 세 분들, 그 사람들은 그냥 한 층을 혼자 쓴다니까요. 혼자. 얘를 생각해 보세요. 한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층을 혼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좀 그렇죠. 그런 거. 밑에서는 님이 다 더워가지고 방에서 님이 그냥 다 뒤질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니까요.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교도소 어느 교도소나 한 층은 항상 다 비워놔요. 한 층을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거의 비워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전 참고로 인천이잖아요. 인천도 한 층이 비어 있을 거예요. 맨 꼭대기층 한 층 전체적으로 한 4동 이렇게. 제 말이 그것도 맞을 거예요. 아마 그건 뭐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하여튼 전국 교도소가 다 이렇게 한 층을 비워놨을 거예요. 왜냐면 꼭 어떤 사람이 와서가 아니라 어떤 이제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기면 수용자들을 막 옮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한 층은 항상 비워져 있어요. 근데 하여튼 그 전시영님이랑 노시영님이랑 이시영님들은 들어와가지고 한 층을 혼자 썼다는 사실, 그런 게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리고 또 그 앞전에 얼마 전에 빨갱이라고 막 그런 그 분들이 있었죠. 그분들도 밖에서 공안사범들도 들어오면 대우받습니다. 안 그럴 것 같죠? 어떻게 보면은 빨갱이잖아요. 공안사범들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로 뭐 했잖아요. 그러면 교도소에서 존나 막 꼽살고 님이 막 이럴 줄 알죠. 안 그래요. 그 사람들도 대우받아요. 함부로 건들질 않더라고요. 제가 요번에 안양에 있을 때 그 한 분이 계셨는데, 님이 씨발 그분도 이제 저도 덕구 다 이제 덕구 사동이 있었죠. 근데 그분은 운동을 1시간씩 해요. 그분만 1시간씩 하고 우리들은 30분 하고 끝났죠. 근데 수용자들 질 바라는 게 운동 시간이에요. 운동을 좀만 더 하고 싶어서. 근데 우리는 얄짤없이 1시간 30분이면 딱 들어가. 근데 그분은 1시간씩 주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그거잖아요. 그 이석기 의원인가?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, 그분들 그쪽 그거였는데, 그래서 그때 막 깔갱이라고 막 다 그랬잖아요. 근데 사람 좋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여론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. 빨갱이라고. 근데 그분 혼자 운동을 1시간씩 했어요. 오늘 다른 수용자들은 다 30분이면 다 들어가 이거고, 그분은 1시간 채우고 들어왔어요. 그리고 보니까
한마디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빨개지니까 막 고문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. 우리보다. 그러니까 공허한 사범들도 들어오면은 일반 사람보다 낫다. 그리고 집시들 있죠. 이건 또 학생 그 집시 이제 대모하다 들어오는 학생 회장들 있죠. 그분들 들어와도 교도소 들썩들썩해요. 그분들 들어와도 밖에서 이제 어떤 노조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도 들어와도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꼽살 고르는 게 그분들은 거기 웬만하면 다 독고로 빠져요. 독고 사동으로 그냥 빼요. 다른 수용자들이랑 같이 안 나타려고 빼고 옛날에 제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들어왔는데 방 하나에다가 특별 방을 만들어줘 버리더라고요. 그 문도 오픈이야. 제가 20 몇 살 때인데 하여튼 밖에서 으쌰으쌰 했던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면은 특별 대우를 받더라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하여튼 그런 밖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했던지 좀 달라진다는 거.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단 들어오면 좀 약간 어떤 대우를 받더라고요. 근다고 해서 뭐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요. 핫바리들은 뭐 그냥 쉽게 해서 그냥 우리가 같이 생활해요. 같이. 근데 좀 밖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독고로 빠져요. 다 독고로. 거기다가. 밖에서 나름대로 조금 뭐 했던 분들은 거의 독고로 이제 빠더라고요. 물론 이제 홍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홍고는 이제 여럿이 생활하는 거, 독고는 혼자 생활하는 거.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독고를 원해요. 독고를. 근데 독고방이 별로 없죠. 그래서 이제 수용자들은 더욱더 독고를 원해. 독고를 오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고 편하죠. 그러니까 뭐든지. 근데 이제 하여튼 밖에서 어떤 내때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독고로 빠져요.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. 그리고 요번에 그 승리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빵 가잖아요.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친구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응? 처음에 그 친구를 크락 앞에서 존나게 때린 친구 있죠. 그 때린 친구가 그 친구랑 뭐 이제 뭐 승리라는 분들도 이제 빵 가겠죠.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. 제가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이런 직종들이 빵에 가면은 일반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어떻게 뭐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계속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라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제가 아는 얘기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상입니다. 다들 뭐 또 밤이 늦었습니다. 다들 편히 주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, 그럼 이상입니다.